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인입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장인 오늘도 양대 지수 모두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연일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 장세 좀 접어드니까 우리 증시는 더 빠지고 있어요, 그죠, 멘토님? 어떻게 해볼까요? 사실 미국장이 조정이 나오는 그 폭으로 본다면 사실 국내 증시가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밀렸던 장세가 국내 장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즉 돌출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연초부터 해서 북한 쪽에서 미사일을 도발 사건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동 지역에서는 또 소요간 화재 사건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대북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또 금리까지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아직 언제부터 올리겠다, 언제부터 몇 프로씩 올리겠다라고 얘기도 한 게 없는데, 계속 수축성 기사들이 지금 결국은 시장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북 리스크의 경우에는 항상 지나왔던 그런 과정이었고,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인 불안 요소, 이거 역시도 유가가 올라갔던 부분들도 사실은 단기적인 어떤 유가 상승으로 또 그쳤던 적들이 매번 이제 반복됐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연준 쪽에서 파월 의장이 말 한마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건 미국이고, 미국에서 지금 금리가 언제 올라갈 것이냐, 1월 달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억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잠재워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런 정책들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 하락에도 이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잡아주는, 안정시켜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좀 약세장으로 좀 지속되는 기간 자체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 초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희망들은 좀 있었지만 결국 2,900포인트도 깨지고, 그리고 지난 저점 11월의 저점 자리까지 좀 내려와 있으니 더욱더 불안한 건 분명히 불안 심리가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있고 또 조정장이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조정장이 끝나고 다시 또 올라가는 장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투를 할 때도 상대방한테 한 대도 맞지 않고서 우리가 상대방을 KO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약세장이 또 올 때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약세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죠. 내 선택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 자신감에 대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건 분명히 또 실력이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또 많이 노력을 하자, 공부를 좀 많이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올 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지만, 악재들이 많이 나온 만큼 이런 악재들은 또 조금씩 소멸되면서 주가에 또 반등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만 종목의 매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흐름을 확실하게 좀 전환시켜주고, 이런 흐름들이 보였을 때 그때 해도 결국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 계속 해드리잖아요. 지금은 좀 차분하게 대응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텔레칩스요. 텔레칩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500원이 한 15% 정도 되는데요. 21,500원에 15%? 알겠습니다. 텔레칩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오르다가 어제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텔레칩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멘토님? 일단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네. 뭐 M&A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또 한번 맞아요. 급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현재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사실 21,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기업은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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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결국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지금 좀 답답하잖아요. 시장이 그죠? 네. 시장이 답답하고 그래서 좀 뭔가 좀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텔레칩스가 재료가 있고 그래서 주가도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매수를 했지만 결국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면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사서 올렸던 올라왔던 사람들은 또 개인들한테 물량을 또 넘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텔레칩스도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항상 시장이 좀 조정이 길어지고 좀 힘들 때일수록 항상 기회에 대한 어떤 갈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손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텔레칩스도 현재로서는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낙폭이 당연히 클 수 있는 왜냐하면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이제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차익 물량들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뭐 대응을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8,500원 정도만 18,500원 자리를 손절가 잡아놓고요. 반등 나오면 저는 22,000원 정도 부근에 왔을 때 그냥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그럼 추가 매수는 지금 안 되나요?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지금 추가 매수할 시점이 아니에요. 만약에 텔레칩스에 추가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기업은 16,000원, 15,000원 만약에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나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매수가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짧게 손절가 잡고 올라올 때 정리만 잘 하시고 그렇게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삼성화재 네, 21만 1,500원이요. 10%예요. 21만 1,500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삼성화재는 네,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많이 올랐네요. 또 지난 한 해 동안.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좀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삼성화재는 사실 많이 못 온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일단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 사실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업종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2021년도부터 해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주가의 조정이 분명히 또 있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사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드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라는 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은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욕심일 수 있어요. 금리 올린다는데 왜 안 올라가? 바로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면 욕심일 수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재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가 바로 반영될 수도 있고요. 좀 천천히 반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화재를 지금 보유 중이시잖아요. 시청자분께서. 그렇다면 삼성화재를 매수했다면 사실 단기로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저는 이 기업은 23만 원 정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그때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앞타바이오요. 네, 앞타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4만 원에 30%요. 4만 원에 30%.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앞타바이오도 뭐 사실 상승할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요즘 바이오들은 어떻게 보세요? 앞타바이오는? 사실 그 바이오주들이 좀 답답해요. 네. 지금 제약주들도 움직임이 없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부터 헬스케어도 같이 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업종인데, 이런 업종들이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시세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타바이오 역시도 지난해 이제 올라오고 나서 주가가 계속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바이오주들 막 접근했던 이유가 컨퍼런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네, 접근했지만 맞아요. 예. 사실상 그 부분도 이제 지난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그게 얼마나 큰 그 재료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타바이오 역시도 지금은 이 기업의 개별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제약 바이오주들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좀 넓게 본다면 그런 업종들의 시세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대표주라고 많이 얘기했던 뭐 세트리온 3인방 있죠. 그런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효과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앞타바이오는 4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 이 기업이 지금 뭐 어떤 재료가 있거나 뭐 실적이 굉장히 뭐 좋아지거나 뭐 이런 상황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 기업의 어떤 주가의 특성상 4만 원 정도의 매수 가격이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이제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구간의 반등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시기에 맞춰서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앞타바이오는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나 12월 달에 매수하신 건 아닌가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때 딱 올랐을 때였네요. 그죠? 네. 예, 맞아요. 다시 한번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짜리까지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때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실 때는 얘네들이 사실 개별적인 재료도 있지만 꾸러미로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업황의 사이클. 그래서 그때 맞춰서 매수하면 수익은 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좀 더 힘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한번 올라왔을 때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3만 5천 원 올까요? 넘어오면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만 5천 원에 30%. 22만 5천 원에 30%. 예,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혹시 TV를 켜고 있으실까요? 예. TV 소리는 0으로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리가 겹쳐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을 해볼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요즘 참 상담에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멘토님. 네. 근데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종목도.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서?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래서 상장되고 나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상장되고 나서 이제 얼마 오랫동안 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서 이 가격 정도면은 약간 좀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 내지는 또 이 가격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이 정도면 싸다라는 인식들을 우리가 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뭐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믿을 만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빠질 때는 접근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매수하고 나서 아마 거의 바로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매수하신 가격대가 거의 뭐 지지를 받고 항상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12월쯤 이때 반등을 줄 때 거기서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락이 끝나진 않았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흐름이 아직 전환이 안 된 시기고 그러다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역시 힘이 아직은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매수 시기가 30만 원이라든지 35만 원 이렇게 위쪽에 완전 고점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중간에 반등 줄 때 그때 일단 빠져나오고 그 다음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빠지면 저점이 어딘지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21만 원 가격대를 잡아드리겠고요. 21만 원 가격이 넘어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음 시기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LX 하우시스. 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96,000원에 5%입니다. 96,000원에 5%. 알겠습니다. 뭐 다행히 비중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멘토님. 근데 지금 낙폭이 네. 커요. 96,000원이면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지금 96,000원에 지금 네. 비중 자체가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이제 맞아요. 5%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투자 금액에 따라서 비중이 5%라고 해도 많은 많으실 금액일 수도 수는 있죠. 있거든요. 예. 그죠? 지금 96,0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한 가격부터 해서 주가가 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시청자분. 네. 근데 지금까지 일단 가지고 계셨다라는 건 결국은 이 회사에 대한 그 믿음을 좀
믿음을 좀 가지고 다시 또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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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가 같은 경우에 일종의 어떤 시세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올라갈 때 상승할 때는 좀 꽤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빠질 때 조정이 나왔을 때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던 그렇게 움직여왔던 기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LX 하우시스는 지금으로 본다면 조정은 이미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아마도 지금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죠? 한 5% 네. 정도 산 만큼만. 그럴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추가 매수 타이밍만 좀 잘 잡아두면 좀 비싼 가격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뭐 최고점 부근이잖아요. 그때 매수를 했지만 네. 추가 매수만 잘하면 그래도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추가 매수를 언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네. 네.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 회사는 5만 원 정도 부근에 좀 가까울수록 그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5만 원 부근에 가까워지면. 아, 무슨 5만 원 아시겠죠? 부근에 가까워지. 네. 차라리 지금은 조정을 더 주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조정을 더 주고 나서 차라리 거기서 빨리 잡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질질 끌다가 시간만 버리는 경우보다는 차라리 조정을 좀 더 빨리 주고 그래서 5만 원 부근에 오면 그때 추가하면서 5% 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그때는 사실 뭐 8만 원 넘어가면 아마 수익으로 전환되실 거예요. 그죠? 8만 5천 원 정도 네. 목표 주가로 가져가시면 네.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 EM 플러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925원이고요. 20%요. 4,925원에 20%. 최근에 네네. 지난달에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나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때 뭐 차세대 2차 전지 개발했다고 이러면서 네네. 한 며칠 갔어요. 그래도 이 재료 덕분에 상승세가. 네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네. 사셨어요, 도대체? 이게 재료가 분명히 나온 건 맞는데, 네. 이거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게, 네. 죄송해요. 저한테 주변에-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힘들게 돈이라는 게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 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과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투자의 방법에 따라서 그건 사실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건 뭐냐면 EM 플러스가 지금 재료가 나오긴 했지만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실적이 적자만 계속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네. 실적 이익이 나오나요? 영업이익률이 아니요, 마이너스 30%대예요, 막. 네. 그죠? 지금 그리고 영업이익도 없고 순이익도 지금 어때요? 순이익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네네네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나는 바로 잘라낼 수 있나요? 없죠. 그쵸. 잘라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회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내가 매수한 가격대까지 오지 않고 계속 이제 시간을 계속 끌면서 밑으로 빠지고 있다면 시간은 흘러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적은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 어때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회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네. 그 문제라는 건 정지라든지 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상황까지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종목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나는 기업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어쩌면 그냥 도박을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좀 참아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시장이 또 힘들고 안 움직이니까 계속 쳐다보게 되고 이제 손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게 나 혼자만의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자산은 내가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고 결국은 만약에 뭐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진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너무 뭐라고 하지만 왜냐면 다시는 이렇게 실수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저도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눌렸거든요. 눌렸는데 거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거래가 지금, 매도에 대한 거래, 분산의 거래가 안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올라갔다가 지금 잡아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돌려냈을 때 빠져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 아직은 돌려내지 못했지만 이 거래 들어오면서 양봉이 들어오게 된다면 4,5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더 위에까지는 아니더라도 4,500원. 4,500원 넘어가면 이게 넘어갔을 때 우리가 넘어갔을 때 봐요. 이 종목이 시세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4,500원 넘어간 순간 확 올라가서 5,0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4,500원 넘어가면 바로 손이 가야 돼요. 마수 쪽으로. 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아시겠죠? 이건 반등 시 빠져나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밀려버리고 거래 터지면서 주가 여기서 거래가 터져버리면 그러면서 밀려버리면 사실 이건 3,500원 손절가 잡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3,500원. 네. 그래서 이렇게 올 반등 시 또는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거래 터지면서 밀리거나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때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손절이든 아니면 수익이든. 아시겠죠? 그러면 3,500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열심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4,500원 넘어가는지도 봐야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저 시그네틱스고에 네. 매수가가 1,890원에 45%. 지난달에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몇 달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어요, 멘토님. 시그네틱스는 굉장히 잘 갔네요, 요즘 시장에서도.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제 수익을 어디서 내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손실 중이실 텐데 네. 여기서 이제 수익을 지금 내고 계신데요. 일단 아마 이럴 거예요. 지금 최근에 2,700원만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팔았으면이라는 후회도 좀 있으실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못 팔고 있는 거잖아요.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비중이 45%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늘 주가가 지금 8% 정도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월요일 날 주가가 확 떨어져서 2,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이 수익도 내가 수익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45%라는 비중을 그냥 갖고 있다는 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5%라면 오늘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늘 현재 비중 한 절반 정도로 줄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 날 반등이 안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그냥 수익에서 일단 빠져나오세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2,600원 정도까지 2,500원 정도 이 가격대까지 반등 주면 그때 나오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수익을 먼저 챙겨 놓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월요일에 갑자기 확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수익에서 손실로 바뀌고 그러면 계속 또 끌려다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수익을 좀 챙겨 놓으세요. 이걸 뭐 만약에 장기로 해서 하반기까지 갖고 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좀 아쉽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게 지금 하반기까지 봤는데 지금 여기서 현재 수익이죠. 수익인데 만약에 지금 상반기에 주가가 1,500원까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반기까지 왔는데 2,5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는 그 욕심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라갈 때 팔지 못하면 떨어질 때 못 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예요. 떨어지면 그때 여기가 다음에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더 떨어지면 그때는 아예 또 못 팔고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쨌든 절반이라도 정리를 해놔야 내가 그래도 속 편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을 일단 절반이라도 챙겨놓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유튜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님께서 테크윙 24,000원에 5%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라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최근 전고점 부근 가격이네요. 24,000원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해볼까요, 멘토님? 테크윈이라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네, 당연히 앞으로도 분명히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이제 비가 막 이제 내리려고 천둥이 막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비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번개가 치고 막 먹구름이 낀다면 결국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앞으로 우리가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산을 좀 쓰고 있거나 아니면 건물에 좀 피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가장 큰 피해주로서 거론되고 있는 게 기술주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IT 대형주들이 떨어지고 많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앞에서 봤던 그런 이제 차를 가던 IT 관련주들도 오늘 막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굳이 이 상황에서 이제 덤벼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좀 이제 방향성이 분명히 잡히게 돼요.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방향성 잡히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크잉은 IT 쪽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진압이 되고, 즉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을 시행했을 때가 아마 그때쯤이면 아마 다시 또 자금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조금 더 싼 자리에서 매수하시죠. 그래서 테크잉은 보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영자 김님께서 뉴파워 프리즈마 7,950원에 20% 계속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뉴파워 프리즈마는 지금 5,990원이네요. 꽤 손실 폭이 큰 상황인데 이제 이것도 반도체 쪽이죠. 멘토님 어떻게 네. 보세요? 이 기업도 사실은 주가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이분도 주가 급등 나왔을 때나 아니면 나온 걸 보고 나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는 주가를 보면 여기서 고점이 9,000원이었고 지금 떨어진 거 폭을 보면 5,900원이니까 별로 안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언제부터 많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파 프리즈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이 회사가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분위기상 지금 아직은 이 업종 관련 종목들이 좀 눌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 많이 눌려 있고 여기서 손절을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기업 역시도 반등시 빠져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등의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7,000원대. 지금 11월 달에도 보면 7,000원대에 넘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의 반등폭은 계속 주기적으로 나와 주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올라올 때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반등시 7,000원 정도 부근에 왔을 때 빠져나오시고 비중이 20%니까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반등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카카오뱅크 7만 원에 40%. 카카오뱅크가 7만 원에 4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7만 원에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네, 일단 좀 약간 한숨이 좀 나왔어요. 네. 왜냐면 카카오가 한때 굉장히 잘 나갔고 그래서 굉장히 뭐 진짜 뭐 국민주다. 맞아요. 뭐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사실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생활도 좀 침범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재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오는 하락이 아니라 신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임원 카카오페이 쪽의 뭐 대표 일부 임원들이 또 카카오 쪽에서의 지금 지분을 또 팔기도 하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서 카카오가 주가가 또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카카오도 지금 계속 상장을 하고 있는 것도 물적 분할로 상장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 제가 지금 카카오뱅크라는 이 카카오뱅크 자체에 대한 어떤 기업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얼마나 좋은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인터넷 은행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어떤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져서 지금 불가피하게 주가가 떨어진 거라 그래서 좀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좀 한숨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뱅크라는 회사도 그만큼 믿고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카카오뱅크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상장되고 나서 얼마 안 된 기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업도 지금 상장되고 나서 그 기간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대응을 해야 돼요. 뭐든지. 이게 예외는 없어요. 상장 초기 기업들은 예외를 두지 마세요. 뭐 어떤 기업은 뭐 잘 올라가더라. 이런 예외를 절대 두지 마세요. 그냥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상장 초기 기업들이 첫날 첫 봉이죠. 첫 거래 봉. 이 봉의 저점을 깨게 되면 그때는 주가는 그냥 계속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5만 원 정도까지 한번 반등을 기다려 보고요. 만약에 5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 기업은 주가는 5만 5천 원 내지는 6만 원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반등이 이거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반등이 나왔을 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근데 5만 원까지 반등이 왔을 때 만약에 주가가 5만 원 넘어가지 못하고 좀 힘이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5만 원. 더 빠질 수도 5만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예, 반등 시 5만 원을 확인하고 5만 원 넘어가면 6만 원까지 보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슈캠스 예. 26,950원에 10%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26,950원 해 10%. 오늘 뭐 휴캠스가 탄소 배출권 1위 기업이다. 뭐 이런 리포트를 봤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주가는 일단 힘을 못 쓰고 있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그런 그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 보고서들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막 움직이잖아요. 네. 사실 이것 또한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증권사에서 발행된 보고서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결국은 주가를 움직이는 거죠. 뭐 사실 그래서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뭐 이 기업이 두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정작 주가가 지금 아직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시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도 지금 사실은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많지가 않아서 이 기업은 지금 당분간은 조금 더 시간을 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매수 가격이 26,950원이면 27,000원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매수했던 시기를 보면은 혹시 8월 달에 주가 급등했을 때 이 시기였나요? 아니면 주가 매수하고 나서 빠지기 시작했나요? 계속. 시청자분. 매수하고 한 번 올랐었는데, 네, 그때 안 파신 거예요? 네네, 29,000원 넘는다 그래가지고 안 팔았어요. 누가 잘못했네요. 29,000원 넘는다고 누가 또 얘기를 해서. 근데 29,000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그날 생각을 해보면 28,950원 딱 50원 차이네요. 50원 차이로 못 넘었네요. 아니요, 3만 원이 넘는다 그랬어요. 3만 원 넘는다고요? 네네네. 그 누구 말을 그렇게 믿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결과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때 팔았다면 난 수익에서 나왔을 텐데, 그죠? 네. 모든 결정에 대한 그 책임은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도 타인을 믿기보다는 내가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휴캠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뭐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친환경 정책들은 계속 나오게 될 거고 재료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지 마시고요.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26,000원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 시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네. 손절은 안 해도 되죠? 네, 지금 당장은 손절을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등 시 네. 다시 한번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아이고, 펄어비스요. 펄어비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13만 8천 원에 30%나 돼요. 예, 예. 네, 13만 8천 원에 30%.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게임주들도 이렇게 고점에서 많이들 물리셔서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요. 펄어비스는 또 검은 사막 출시도 연기가 됐더라고요. 근데 일단 게임주 전체적으로 투심이 한번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 과연 펄어비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알고 있나?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펄어비스라는 회사가 게임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혹시 펄어비스가 어떤 게임을 만드는지 아세요? 뭐 검은 사막이나 뭐 하여튼 네. 잘은 몰라요. 예, 잘은 모르시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지금 뭐 사고 나서 떨어졌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어쨌든 내가 내 돈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아이, 그러죠. 예. 그죠? 시청자분 지금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뭐 누가 지나가다가 나 한 1,000만 원만 빌려줘 하면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러죠. 그죠? 예. 안 빌려줄 거 예, 아니에요. 나하고 정말 오랫동안 친구조차도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약간 좀 주저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예. 것처럼 저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산다라는 건 이제 시청자분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래야 내가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잘 모르면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안 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패 확률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믿을 수가 있는 거니까 편하게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펄어비스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다행스러운 부분은 시세가 뭐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주들이 주가가 출렁출렁거리긴 하지만 이 회사 역시도 지금 저점을 좀 빠르게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전체적인 게임주들 역시 이제 개별적인 어떤 흐름도 있겠지만 이 회사는 아직은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어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올라왔을 때 과연 팔 수 있겠느냐라는 거겠죠. 그죠? 예, 팔아요. 아이. 근데 내가 이 회사를 이제 주식을 계속 지켜보지 않으면 올라오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올랐다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이 13,800원, 지금 14만 8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예, 예. 일단 14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예. 돼요. 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13만 원까지는 올라오겠어요? 1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올라왔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셨다가 14만 원 부근에 딱 오면 캐치해서 그때 정리를 잘 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12만 원 올라오면 그냥 팔아버리려고 했더니 13만 원까지 갔다가 팔아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12만 9천 원이에요, 주가가?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12만 9천 원이요? 네. 아유, 팔아. 나 그러니까요.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13만 원이라고 얘기해도 13만 원 딱 왔을 때 팔지 마시고 14만 원 예. 부근에 오면 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12만 원은 넘게 올라가고만요. 네, 그 위에서 파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SK 디스커버리 57,500원에 15%. 57,500원에 15%.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네, 뭐 쭉 빠지고 있죠. 근데 지주 사기도 하고 하니까 SK 디스커버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57,500원이면 네, 굉장히 또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고 계신데 맞아요. 네,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 언제 매수하셨어요?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되셨어요? 네. 그럼 지금 이 회사가 좀 안 됐나? 기억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회사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네. 근데 과연 이 회사 지금 현재 주가가 싼 걸까요? 싼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싸다고 얘기할 수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저는 아직도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네.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회사는 그냥 단순하게 고점부터 비교하지 마세요. 고점에서 비교하면 9만 원에서 지금 4만 원대니까 싸구나,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올라온 시점이 얼마부터 올라왔습니까? 이 회사는 지금 3만 원 밑에 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오면서 9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3배가 올라갔단 말이죠. 많이 올라갔죠. 주가라는 건 많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많이 빠져요.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SK 디스커버리는 아직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추매를 좀 더 할 수 있는데 네.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추매는 지금 당장 안 되고요. 그리고 네. 이 회사는 사실상 나중에 추매에 대한 부분도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4만 원 정도 부근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이 아마 반등에 대한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까지 온다면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반등 확인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일단 지금은 어쨌든 지금까지 왔으니 여기서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네, 나중에 한 번 더 좀 좋은 가격 오면 4만 원 부분에 가까워지면 그때 한번 연락을 주세요.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세아 베스트.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만
28,300원에 45%. 네, 28,300원에 45%. 예. 예, 알겠습니다. 비중도 꽤 많으시고 이제 뭐 최근 들어 또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적 분할을 해도 자회사 상장 안 시키겠다고 밝혔던데요, 회사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요, 멘토님? 사실 자회사를 상장시키나 안 시키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사실 인적 분할을 하잖아요. 네. 인적 분할과 문적 분할의 뭐 차이로 본다면 사실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실 그 중요한 건 사실 기업들이 중요한 그 사업 부분을 떼어낸다는 거거든요. 네. 떼어냈을 때 나는 그 사업 부분을 보고서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 부분이 떼어져 나가고 근데 내가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못 가져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물적 분할인 거고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분할하고 나서 내가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문적 분할 자체가 문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업에 대한 가치의 변화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투자에 대한 그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투자자 지금 매수를 하신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회사가 문제가 없나요? 어떤 거요? 회사가 회사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 샤베스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샤베스의 주가를 보면 지난해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을 때부터 계속 경고는 했잖아요. 네. 많이 올라왔다.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어찌 보면은 하락에 대한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착각을 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겠지. 물론 조정 주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정 주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떨어지는 기업도 하락의 시작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을 때 내가 얻는 기쁨. 그것보다 떨어지게 된다면 내가 받는 피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래서 샤베스도 지금 매수를 시기 자체가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 그 철강주들 떨어지는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었고 철강주 이제 조정에 대한 시기니까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방송에서도. 일단 샤베스들은 지금은 45%의 비중이라 사실 이게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만약에 비중이 좀 작다 그러면 주가가 조금 더 떨어져 있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는 건 괜찮은데 사실 지금 이 정도 비중이면 평단가 낮추는 추가 매수를 해도 평단가 별로 안 낮아져요. 그리고 지금은 하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샤베스들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얼마까지 올까요? 지금 시간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는데 기다리게 된다면 매수한 가격대까지 다시 회복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이 있잖아요. 하락 이후에 상승으로 오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사이클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좀 위험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샤베스는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좀 좋은 반등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유튜브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센조님께서 SKI 테크놀로지 14만 5천 원에 5% 오늘 수익권 됐는데 목표가 얼마로 보면 될까요? 하셨거든요. 얼마로 볼까요? 지금 14만 5천 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 저는 네. 이거 지금 오늘 수익권이긴 한데 지금 딱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수익 있을 때 좀 챙기시는 거. 왜냐면 전저점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월요일장에서 눌리게 된다면 사실 주가는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수익이라면 지금 짧은 수익이지만 만족하고 나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노력과 행복님께서 NHN 6만 500원에 10%입니다. 무상중자 후에 갑자기 엄청 빠져서 당황했는데요. 왜 이렇게 빠지는지도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NHN은 네, 지금 많이 빠졌죠.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6만 500원 정도 가격이신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지금 무상증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상증자라는 건 기업이 이익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주식수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개별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65,000원 정도의 가격에 지금 매수하셨다면 일단은 저는 지금은 보유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 50,000원 정도 부분대까지 일단 회복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정리를 할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반드시 50,000원까지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어떤 키워드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정치입니다. 올해 대선이 지금 2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시장에 이렇게 주도주가 없는 만큼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유승민 전 의원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 경쟁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신정보통신 상한가 기록합니다. 1,5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일기업공사가 18%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인맥주인 만큼 투자에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S트릴리온 18% 급등하면서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멈췄던 핵실험과 ICBM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어제 경고를 했는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퍼스텍이 오늘장에서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UAM 관련주로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장은 방산이라는 모멘텀이 강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22% 급등하면서 4,4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일 단조도 오늘장까지 이거래일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1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1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방산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또 오랜만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게 되면서 오늘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대응 단계 가동 기준으로 세웠던 신규 확진 7,000명을 웃돌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실상 5차 유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방테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GH 신소재 오늘장 15%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7,1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진단키트 쪽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PHC가 2.8%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죠. 몰루피라비르 복제약을 생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장 초반에 7%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는 0.7% 오르면서 2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네, 우리 시장에 지금 반등의 트리거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금리 상승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달 말까지는 경계 심리가 짙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수만 들어오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깊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물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1.4% 하루 만에 약세 전환하면서 2,821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더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지금 바닥이 더 열리고 있습니다. 1.8%의 약세, 941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힘이었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